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화 시대잖아요. 국제 거래도 매우 늘어나고 국제 경제에 대한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율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외국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국제 거래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훨씬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고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이라는 거 간단합니다.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해외여행이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긴 한데 미국에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다면 이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가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미국에서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그죠? 달러라는 화폐를 사용하고요. 중국은 뭐 위안 그리고 뭐 일본은 엔화를 사용을 하죠. 즉 각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 돈을 그 나라 화폐로 교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주로 달러라는 화폐죠. 미국 돈 달러.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환율을 설명을 할 때 주로 달러를 예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환율이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1달러를 가지고 싶어요. 자, 1달러를 가지고 싶으면 우리나라 현재 화폐, 우리나라 원화 얼마와 교환이 가능하냐. 이게 바로 환율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 1달러가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선생님이 1달러를 가지고 싶으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지불하면 1달러를 가질 수 있다. 이게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고요. 자, 환율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환율은 계속 변동을 합니다. 즉, 환율이 상승할 때가 있고요.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달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쓰는 화폐를 우리는 보통 외화라고 표현을 해요. 외화. 외국 화폐를 외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외화 중에 뭐 달러도 있는 거고요, 엔화도 있는 거고요, 뭐 위안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화폐가 있는데 주로 선생님은 외국 화폐 중에 달러를 예시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하락했다의 기준은 여러분 이 외화, 즉 달러의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달러를 1,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교환 비율이에요. 그런데 1달러가 이제는 1,000원이 아니라 1,200원까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죠. 자, 예전에는 선생님이 1달러짜리를 가지고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면 1달러를 바꿔야 되겠죠? 자, 1달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 돈 1,000원만 지불하면 1달러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달러의 가치가 1,20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때요? 1달러를 가지려면 200원의 돈의 가치를 더 지불해야 1달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죠. 예전에는 1,000원, 지금은 1,200원.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제 반대로 1달러가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달러가 1,000원에서 이제는 1달러가 500원이 되었어요. 자, 원래는 1달러를 가지기 위해서 1,000원을 지불해야 했다면 이제는 1달러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돈 500원만 지불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환율은 1달러가 1,000원이라는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다라는 말은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어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만큼 떨어졌죠.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1달러가 1,000원에서 500원이 됐다라는 건 예전에 1,000원만큼 지불해야 1달러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원만 지불하면 돼요. 즉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는 대신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죠. 자, 환율은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변동할 때마다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불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달러의 가치가 변한다. 즉 환율이 계속 변동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환율은 외화, 즉 아까 선생님이 외국 돈을 외화라고 했고 이 외화 중에 예시로 달러를 든다고 했습니다. 이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환율이라는 건 결정이 됩니다. 1달러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결정이 돼요. 그럼 자,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전에 경제 시간에 배웠죠. 가격이 결정되는 것, 이런 볼펜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그냥 공급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볼펜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이 볼펜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즉 볼펜 가격 하나도요, 그 수요자와 공급자 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볼펜 가격이 결정되듯이 환율도 1달러가 1,000원이다 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수요와 환율,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외화의 수요란, 여러분들 외화의 수요란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나갈 때 나가는 것을 외화의 수요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외화의 공급이라는 건 달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외화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외화의 수요란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것, 외화의 공급이란 달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환율이라는 거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외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외환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 외화의 공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가고 달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외화의 수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나가는 겁니다. 자, 어느 경우에 이렇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까요? 즉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있는 달러가 외국으로 달러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에서 물건을, 즉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게 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입을 했어요. 요즘 외국 과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외국 과자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받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지급해야 될까요? 그죠? 물건의 대금, 물건의 값을 외국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죠. 즉 외화의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나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달러가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달러가 나가야 되는데 수입을 하는 경우, 물건을 수입을 하는 경우 외화의 수요가 발생을 해요. 자,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면 이 돈을 줘야 되니까 달러로 지급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겠죠. 즉 외화의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수입하는 경우.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달러가 나가는 경우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해외여행.
해외여행할 때 어때요? 달러 가지고 가서 달러를 그 나라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요. 해외 투자,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 애플이다.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에 선생님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외국의 투자 금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에서 애플이라는 회사에다가 달러를 줘야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간다. 외화의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외국에 진 빚을 갚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외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국에 빌린 빚, 채는 빚채자, 빚. 외채를 갚을 때 상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외국에 진 빚을 갚을 때 어떻게 달러를 외국에다가 주겠죠. 빚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더 쉬워요. 자, 수요가 이해됐다면 공급이라는 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달러가 들어오는 걸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떨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게 되냐. 자, 재화나 서비스를 이젠 수입이 아니라 어떤 걸 할 때, 그죠? 반대로 수출할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겠죠. 즉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 TV를 열심히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게 뭘 줘야 되나요? 삼성 TV의 가격을 지불을 해야겠죠. 그랬을 경우 미국에서 달러를 우리나라로 보내오겠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걸 공급이라고 할 때,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해외 여행을 우리가 가서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그죠?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오면 되겠죠. 외국인의 국내 여행 달러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 삼성, LG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달러가 들어오겠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자, 외채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상환을 하면 달러가 나가지만, 자, 우리가 외국에서 빚을 빌려오는 경우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겠죠. 외채. 외채를 만약 빚을 빌리는 경우, 외국에서 빚을 빌리는 경우라고 할까요? 선생님 이거 지우고요. 자, 외국에서 빚을 빌리는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경우, 많이 나가는 경우에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달러의 양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달러의 양이 이만큼인데 우리나라에서 달러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요.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다가 많이 가져가요. 그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겠죠. 자, 달러의 양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소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자, 희소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외화의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외화의 공급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 외화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 그걸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외화의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달러가 많이 나가는 거를 의미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 선생님이랑 수요 그래프 어떻게 그렸나요? 그죠? 기억나요? 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그래프,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원래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고요. 1달러가 이제 1,200원까지. 이해되시나요? 외국에 많이 달러가 나가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거. 달러의 가치가 1,200원으로 상승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공급이 늘어난 부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만약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다.
자,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다라는 건 선생님이랑 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은 외국에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양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자, 공급이 증가하는 것도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고 1달러가 1,000원에서 1달러가 500원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네요. 그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네요. 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라는 거 정리하면 우리나라 화폐 그리고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교환 비율인데 이 환율이라는 거 계속 변동한다라는 거. 자, 변동하는 이유는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에 의해서 계속 변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달러의 양, 보유하는 양에 의해서 일단 달러의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 했고요. 그럼 외화의 수요는 뭐냐?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수요라고 한다. 그럼 외화의 공급은 뭐냐? 외국에서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공급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요는 언제 발생하고 공급은 언제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 걸 공급이라고 했죠. 자,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물건을 외국에 팔았을 때 대급이 들어오는 거. 외국인이 국내 여행했을 때, 국내 투자했을 때, 일단 그리고 외국에서 빚을 빌리는 경우도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수요는 언제 늘어나냐?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수입.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그 돈을 줘야 되죠. 달러가 나가는 것. 해외 여행할 때, 투자할 때 또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유학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많이 나가겠죠. 또 외채 상환, 외국에 진 빚을 갚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면 달러의 양이 부족해지겠네. 달러의 가치는 상승, 환율이 상승하겠다. 자, 외국에서 많이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달러의 양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하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환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